대법원 2015년 10월 29일 선고 2014-13044 판결입니다. 재심의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뒤에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재심의소 치하의 효력에 대해서 무효. 이는 재심의소를 피참가인이 제기한 경우나 통상의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 통상의 보조참가인이 재심의소를 제기한 경우 피참가인의 재심의소 치하로 재심의소 제기가 무효로 되거나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극. 민사소송법 76조 1항 단서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사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판례의 해설 등에 있어서 사안은 약간 각색되거나 축약되거나 변경되었기 때문에 실제 판례의 사안 그 자체는 아닐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의 재심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됐던 재심 대상 사건입니다. 병 주식회사가 을을 상대로 하여 자기가 을에게 발행한 이 사건 약속 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 병은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갑이 병의 파산 관제인으로서 소송을 수개한 다음 2010년 9월 7일 일부 승소의 판결을 받아왔습니다. 파산 선고 뒤에 파산 채권에 대한 어떤 확정 절차가 약간 보충적으로 설명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상황이 필요하긴 한데요. 일단 여기 파산 채권 확정에 이런 관련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본 사안은 결과적으로 파산 관제인이 소송을 수개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일부 승소의 판결이 갑과 을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갑과 을은 항소하지 않았고 원고 측 보조참가인 정만 병의 대표이사입니다. 공동소송 참가를 하면서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항소하였으나 갑이 2010년 11월 17일 그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2011년 4월 20일 원고 보조참가인의 공동소송 참가 신청 및 이에 기한 항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원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데다가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인으로서의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항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원고 측 보조참가인 정의 공동소송 참가 신청 및 항소를 각하하고 1심 판결이 2010년 9월 25일 확정됨으로써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의 상고하였지만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측 보조참가인 정의 공동소송 참가 신청을 한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정의라는 사람은 병회사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가 아니라서 공동소송 참가에 대한 이 신청이 인정될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 측의 보조참가를 한 정은 공동소송 참가가 안 되고 그래서 보조참가를 한 정은 2012년 7월 27일 위 확정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의소를 제기하면서 제3자를 내세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소송신탁 주장과 경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재심 대상 판결의 판단 누락말을 재심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정은 앞에서 보았듯이 공동소송 참가 자체는 인정될 수 없고 그다음에 그 애초에 보조 참가한 이것을 가지고 재심 대상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재심의소를 보조 참가인으로서 재심의소 자체를
제기한 그 부분까지는 일단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참가를 한 청은 이 사건 재심해소를 제기하면서 소송 신탁 주장과 경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재심 대상 판결의 판단 누락만을 재심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병해사는 2013년 3월 14일 제1심 법원에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청서가 2013년 3월 20일 파산관제인 감mit을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병의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신청에 대해서 을이 병의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가 허용돼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준비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그 보조 참가,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기일에 병의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판결의 주문에서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2013년 8월 20일 정의 재심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위 재심 대상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약속 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 집행을 불허하는 을의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정의 주장하는 제3자를 내세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소송신탁 주장과 경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의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재심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정의 제기한 항소도 취함에 따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을 재심 사유로 하여서는 재심해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본사안에 있어서 보조 참가인 정의 재심해소에 있어서도 원고의 이런 재심해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이 판단 누락을 그대로 재심 사유로 하여 보조 참가인 정의 재심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가 하나의 쟁점입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보조 참가인으로서 정의 재심을 청구했는데 그 재심을 청구한 사유에 대해서 지금 원고가 판결을 송달받고 확정된 이상 그 재심 사유를 알았을 것인데 그 정의 보조 참가인이 판단 누락을 그대로 재심 사유로 하여 재심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가 쟁점입니다. 을이 이 사건 재심해소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자 항소심은 재심해소와 병회사의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신청을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병회사의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았는데 이 부분은 적법한 항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해서도 재판의 누락과 상소의 대상의 검토가 필요한 그런 쟁점이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재심해소에서 갑이 2013년 3월 21일 소를 이 사건 재심해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파산관제인 갑이요, 회사의 파산관제인. 이 갑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 병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재심해소를 취하한 것이 그 효력이 있는가, 즉 갑의 소취하로 이 사건 재심해소 제기가 무효로 되거나 부적법하게 되는가 등이 또한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은 소송물에 대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보조 참가인으로서의 종속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고 다만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이므로 그 독립성이 강화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지위에 가깝게 됩니다. 따라서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67조 및 69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참가인은 참가인 의사와 상관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상의 소를 취하하는 것과는 달리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입니다. 참조 주문은 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그다음에 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등이 있습니다. 소송의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은 재심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소 치하서를 제청함으로써 재심 등으로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범이 상당하고,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의소를 제기한 행위는 피참가인인 원고의 의와 같은 일련의 소송행위에 명백히 적극적으로 어긋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재심의소 제기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소가 부적법하여 무효인 이상 피참가인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재심 소송이 유효하게 계속 중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참가회사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심은 재심의소와 병회사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대상판결 상고심은 원심을 가운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신청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파기된 것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신청 각하 부분입니다. 판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 부분입니다. 원심에서는 이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았는데,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는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결정이 아닌 결정으로 하지 않고 종국 판결로서 심판하였다라고 해도 의법한 것은 아니다. 이는 재판에 효력이 미치는 제3자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 그 참가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보조참가의 경우의 그 경우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판결 이유에서 그 당부를 판단하였더라도 주문에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재판은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여전히 그 신급에 계속 중이어서 적법한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소는 부적법하다. 계속하여 제1심 법원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참가 허브에 대한 재판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여전히 제1심에 계속 중이어서 적법한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항소심 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오인하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참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항소심 법원의 조치에는 재판의 누락과 상소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 다음에 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시에 이어서 재심의소의 부적법 각하 부분에 대한 판시입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점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기는 하였지만 원래 당사자가 아니라 보조참가인의 성질을 가짐으로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확정된 종국 판결에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 신청 방법으로서 확정된 종국 판결이 갖는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심의소를 취하하는 것은 통상의 소를 취하는 것과는 달리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더 이상 확정 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행위이다. 이는 재판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송 행위로서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행위이므로 재심의소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는 피참가인이 재심의소를 취하하더라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이는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제기한 경우나 통상의 보조 참가인이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통상의 보조 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요, 피참가인이 통상의 보조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재심의 소를 취할 권능이 있더라도 이를 통하여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참가인의 재심의 소 취하로 인하여 소재기가 무효로 된다거나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원심이 원고의 재심의 소 취하로 인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재심의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그런데 원고는 여기서 부적법 각하한 것이 의법하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재심 대상 판결의 정보를 송달받음으로써 판단 누락의 재심 사유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하여튼 지금 보조 참가인이 주장하는 판단 누락의 재심 사유를 원고가 이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하여튼 보조 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도 취함에 따라 재심 대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이제 이와 같은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통상의 보조 참가인은 참가 당시의 소송 상태를 전제로 하여 피참가인을 보조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것이므로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의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앞에서 지금 피참가인 원고에 대해서 지금 판단 누락을 재심 사유로 할 수 없다라는 것에 이어서 보조 참가인도 더 이상 이제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보조 참가인도 할 수 없고,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 또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점에서 민사소송법 78조 67조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기는 하였지만 원래 당사자가 아니라 보조 참가인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는 통상의 보조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피참가인인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상, 나아가 원고 보조 참가인도 이와 같이 판단 누락을 재심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병이 이 사건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만을 재심 사유로 주장한 것이어서 결국은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신청 각하 부분만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합니다. 그래서 재심의 소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이 일단 의법하게 잘못 재심의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지만, 이어서 재심에 있어서 적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만을 재심 사유로 주장한 것이어서 결국은 재심은 부적법하다. 또 다른 이런 이유에서 부적법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일단 잘못된 판단은 한편 결과적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원심 판결 중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신청 각하 부분만을 문제 삼아서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는 대법원 2013년에 2011도 13729 판결이 참고될 만합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그 성질상 필수적 공동소송 중에서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한다 할 것인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중 일부가 소를 취하는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안에 관한 종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행위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라는 참고 판례입니다. 위 대상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평석이 있습니다. 결론은 타당하지만 재심의 소가 아닌 일반적인 통상의 소송 절차에 따른 피참가인은 동의 없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할 수 있다는 종전의 판결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상의 소송 절차와 지금 재심의 소의 경우는 다르다. 이론적으로는 재심의 소가 제기된 후 그 소가 취하되어도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당연하므로 소취하와 달리 취급할 법리적 이유는 사실상 없다고 본다. 더구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참가인이 소취하를 하는 경우 참가인은 당사자 자격이 없어 실질적으로 청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재심의 소뿐만 아니라 통상의 소취하 역시 피참가인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보니 타당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상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나 재심의 소와 통상의 소에 대한 소에 대한 취하를 구분짓는 기존 대법원의 견해를 유지하는 것은 폐기됨이 마땅하다라는 평석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종환 판사는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는 피참가인의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이므로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대상 판결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를 한층 더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또한 이로써 파산채무자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그 권리를 보호하는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적절한 소송 수행이 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이 경우에 회사가 파산채무자인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였고 그래서 그 자신의 소송 수행 수단이 됨을 권리보호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소취하에 대해서 피참가인의 재심의 소의 취하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는 해설이 있습니다. 이종환 판사님의 해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까지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종국적 해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항소심 단계에서의 피참가인의 소취와 지금 재심이라는 이미 확정 판결이 있는 단계에서의 피참가인의 소취와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되 종래 판례 등과 같이 1심 단계에서의 피참가인의 소취하는 가능하다. 이런 정도에서 확정 판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종국적 해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는 것에 대해 피참가인의 소취에 대해서만 규제하면 된다고 본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피참가인의 상소심에서의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재심의 소의 취하는 무엇인가 종국적 해결이 있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참가인의 소의 취하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1심에서의 피참가인의 소의 취하는 처분권주의에 바탕을 둔 피참가인의 고유한 소송 수행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 경우는 적법하다고 본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은 재심의 소에 있어서의 피참가인의 소의 취하 또는 무언가 종고 판결이 있었던 상소의 단계에 있어서의 소의 취하 등에 따라서 종국적 해결이 있는 경우는 규제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1심에서의 피참가인의 소에 취하는 적법하다라고 보는 이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